한글 단어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글씨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위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긋고 점을 찍은 다음에 수평으로 한 번 더 그어주면 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수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에 있다 라고 해서 위를 가르치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긋고 점을 찍고 수평으로 그어주면 상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를 나타내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위라는 말은 랭킹을 정했을 때 상중하에서 상위 그룹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랭킹을 정하는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적, 시험을 본 성적일 수도 있고 뭐 재산 유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상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기관의 윗기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의 상부는 부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 직속상부는 내가 속한 기관의 바로 윗 기관이고, 그냥 상부는 바로 윗기관 뿐만이 아니고 그 바로 윗기관의 윗기관, 그 윗기관의 윗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상권이라는 말은 첫 번째 책이란 뜻입니다. 시리즈로 책이 발간됐을 때 그 첫 번째 책을 상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은 위, 하는 아래, 좌는 왼쪽, 우는 오른쪽이란 뜻이니까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모든 곳,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 목표물이라고 할 때 수평적으로는 좌우가 되겠죠. 이 좌우가 이렇게 좌우도 되는 거죠. 이렇게 좌우도 되는 거니까 360도가 되는 거고, 상하는 이렇게가 상하죠. 당연히 상하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목표물을 다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이란 뜻입니다. 동상이라고 하면 위와 같다, 문서에서 위와 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상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상동. 근데 원래 틀린 말이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는 상동이라는 말을 동상이라는 말하고 같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틀린 말인데 그냥 사회라는 게 생명력이 있잖아요. 지금 틀리다고 항상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동상이지만 상동으로 쓰는 것도 눈과 맞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상의, 윗도리를 가르칩니다. 웃도리라고 하죠. 웃도리. 예를 들어서 뭐 점퍼라든지 코트라든지 이런 것은 상의에 해당되는 거죠.
팬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하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석은 상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란 뜻입니다. 근데 통상 이제 상석 그러면 이게 꼭 이 자리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자리냐를 가리지 않아요. 상석은 예를 들어서 서 있을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래 상좌는 원래는 이거는 소파처럼 이렇게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석과 상좌가 혼동해서 쓰인다. 상판은 윗뚜껑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윗뚜껑 부분인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박스의 뚜껑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리를 이렇게 놨는데 다리를 이렇게 놨어요. 교각이라고 하죠. 이 교각이 이렇게 있고 이 다리 윗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상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상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뚜껑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상판이라는 말을 막말로 얼굴을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머그 또는 페이스는 막말이에요. 그 새끼 쌍판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상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상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혼동하기가 쉬운 영어 표현이 지금 혼동하기가 쉬운 말이에요. first quarrel이잖아요. first quarrel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란 뜻이요. 첫 번째 4분의 1. 그러니까 달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달처럼 보여지죠, 이게. 그러나 실제는 반달입니다. 왜 4분의 1이 반달이 되죠? 이렇게 이제 네 조각을 내보면 달의 변화를 네 조각을 내보면 첫날을 우리가 삭이라고 합니다. 삭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이게 4분의 1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요게 상현이죠. 이렇게 반달이 되죠. 이렇게 반달이 되면 4분의 2 지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망이라고 그러죠. 보름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현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에는 역시 안 보이죠. 이런 구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1은 실제로는 4분의 1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달인데 시작하는 반달, 이렇게 둥근 달이 되기 시작하는 반달을 상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씨는 암자가 되겠습니다. 어둡다 라는 뜻입니다. 어둡다. 날, 일자를 앞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리음자거든요. 소리음자를 이렇게 써주면 암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 날일자가 또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암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획수를 세보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획이 되겠습니다. 총 13획짜리의 이 글씨가 되는 거죠. 어둡다 라는 의미의 암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쓸 때 함께 쓰세요. 이게 지금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개 그리고 소 그리고 하더라도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네, 해서 어둡다는 의미의 암자가 되겠습니다.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달이 하나도 없는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게 하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해가 없어서 밤이 어두운 것처럼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천체,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나 이런 건 별이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만 별이죠. 너무나 많은 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태양보다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가까운 태양의 밝기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별이 있죠. 그래서 밤이라고 태양이 없어서 어두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밤에는 이렇게 어두우냐? 그거는 dark matter, 즉 이 세상을 깜깜하게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론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암호라고 하는 것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나만의 기호를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구호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서로 짜고 만든 비밀번호를 암구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암호는 내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암묵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리를 안 함으로써 동의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것을 암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갚으시오라고 하는 내용 증명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뭐 내가 뭔 돈을 갚을 게 있어? 라는 식으로 반대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면 갚을 돈이 있는 것으로 법에서는 간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암묵적이라고 한다. 암기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어떤 내용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암기한다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마음으로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트에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암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필이라든지 주판이라든지 이런 칼큘레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하는, 한국인의 암산 능력은 가히 경이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거슬럼돈 계산을 전자계산기 가지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요? 외국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뒤로 넘어질 일이죠. 암살이라고는 몰래 죽인다. 이거 테러의 한 방법이죠.
테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암살은. 그러나 이 암살이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과 같은 그것도 실제 이제 구분을 하면 암살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암살은 범죄적인 암살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암살은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폭력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을 뜻합니다. 즉 비를 포함한 구름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문은 우리가 먹구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길이 막막하다라는 의미의 어떤 뭐라 그럴까 비유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암표라고 하는 것은 입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해진 좌석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미리 여러 표를 사놓은 다음에 그거를 비싼 가격에 필요로 하는 사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되파는 그런 것을 암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암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적색이라고 하는 것은 명도가 낮은 빨간색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색깔을 나타내는 다른 글씨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청색 그러면은 어두운 블루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에 이 적자 대신에 다른 색깔을 여기다 넣어서 암 무슨 색 이렇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자는 쟁, 싸우다, 다투다 라는 의미의 쟁자가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는 이렇게 이거를 마지막 부분을 수직으로 내려긋는데 손으로 쓸 때는 이거를 좀 호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여기서 이렇게 여덟 이런 식으로 호처럼 내려갈 수 있어요. 역시 이 점을 찍는 방법도 인쇄체에서는 비끼고 점 찍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죠. 그런데 필기체에서는 점점 마무리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다툴 쟁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에 해당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투쟁 하면 글자 그대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행위죠.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 이상의 전투로 이루어지는데요. 영어로는 배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틀은 전쟁을 구성하는 개개의 싸움, 전투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다. 전쟁은 전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언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에 반해서 언쟁은 말로 싸우는 거예요. 논쟁은 글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과 언쟁은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막 섞어 쓸 수 있습니다. 경쟁은 합법적으로 겨루는 것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쟁에 속하는 거죠. 항쟁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항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항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항쟁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항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항쟁이 그냥 소소한 것은 통상 항쟁이라고 않고 뭐 투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항쟁은 거의 내란 수준에 이를 정도의 그 대규모 또는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수준의 주제를 가지고 할 때 항쟁이라는 말을 쓴다. 당쟁은 정치 체제의 수호나 또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당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 오랜 기간 지난 수천 년 또는 천년 이상의 시기를 거쳐서 이 당쟁으로 하여금 국군이 다하는 그러한 여러 차례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당쟁이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의 주제예요.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그 핵심 요소를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쟁취는 싸워서 얻어낸 것을 쟁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쟁취는 상대적으로 좀 합법적인 겁니다. 쟁탈은 싸워서 얻어내기는 하는데 쟁탈은 상대적으로 좀 물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단어들의 구성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한국어를 보다 정확하게 쓰는데,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의 단어 조성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